우리 몸은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고 특히 만성질환으로 분류되는 고혈압과 당뇨 등 성인병 발생을 앞당깁니다. 해마다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통풍 역시 이 같은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인데요.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뜻 그대로 통풍은 극심한 통증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천윤홍 교수는 통풍 치료의 시작은 정확한 개념 이해부터라고 강조합니다. 통풍은 호랑이가 관절을 물어뜯는 통증이라고 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국내 통풍 환자는 약 45만 명에 육박하며 연평균 통풍 환자는 약 8%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풍을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퓨린과 요산이라는 물질의 개념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퓨린은 세포 안에 DNA, RNA와 같은 핵산을 이루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몸은 이런 퓨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퓨린을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가 바로 요산이라는 물질입니다. 이런 요산은 우리 몸에서 항산화작용을 하고 혈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요산이 과도하게 생성이 되거나 배출이 잘 안 되면 우리 몸에 요산이 침착하게 되는데 이것을 고요산 혈증이라고 하며 보통 남자는 요산 수치가 7 이상, 여자는 6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요산이 과도하게 침착이 되면 요산 덩어리가 생기게 되는데 통풍은 이런 요산 덩어리가 관절에 침착하여 심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대사성 질환을 말합니다. 통풍은 증상을 따라 총 4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증상 고요산 혈증입니다. 이 시기는 혈액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7 이상으로 관절 통증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요산 수치가 높아 통풍이 아닐까 내원하는 분들이 계신데 통증이 없으면 굳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요산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약 10년이 지나면 약 10% 환자에서 두 번째 단계인 급성 통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염증을 낮추는 약을 복용하면 곧바로 증상이 호전이 되지만 통풍 위험 요소를 조절하지 못하면 통증 발작과 악화와 호전이 반복하게 됩니다. 이를 사이간자를 써서 간기 통풍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통증이 없어지면서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하는데 대부분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발작이 재발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몸속의 요산 결정체가 더 침착되어 결국 마지막 단계인 만성 결정성 통풍으로 발전합니다. 이때는 요산 결정체가 관절뿐만 아니라 귀, 피부에도 침착하고 신장과 같은 장기에도 침착해 결국 관절의 파괴와 장기 손상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통풍은 부어있는 관절을 바늘로 찔러 관절액을 뽑아 평광현미경에서 뾰족하고 긴 요산 결정체를 확인해서 확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수의 환자가 시간이 지나 관절이 붙지 않는 상태에서 내원하고 부어 있더라도 엄지발가락과 같은 작은 관절에서 관절액을 뽑는 것이 쉽지 않아 이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 진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는 관절에 극심한 통증이나 부종 등 통풍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지, 혈액검사에서 요산 수치 상승이 있는지, 단순 엑스레이에서 요산 결정체에 의해 뼈의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관절 초음파나 통풍 CT라고 불리는 이중 에너지 CT가 개발되어 관절에 침착되어 있는 요산 결정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 통풍 진단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통풍은 갑작스럽게 통증이 발생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사라지면 그 후 치료를 중단해 병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술을 이제 참 좋아하다 보니까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아팠다가 이 온몸으로 이제 돌아다니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참는 것도 한동안 했는데 너무 오래 참아가지고 이제 안 돼서. 통풍이 재발되는 악순환을 겪었고 비로소 체계적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프신 건 어떠셨어요? 했을 때, 눌렀을 때 아프지는 않으시고요. 자,
괜찮고요. 괜찮고. 약은 이대로 쓰면서 우선 경과를 보다가 우선 조금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1월 달에 저희 병원 응급실로 다발성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으로 이제 고열까지 동반되셔서 오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과거력을 보면 2005년도에 이미 통풍을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제 꾸준하게 조절을 안 하셨고 아플 때만 간간히 치료를 하셨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작년 12월 달에 이제 폐결핵을 진단받으면서 이제 결핵약을 드시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봤을 때도 요산이라고 하는 수치가 상당히 올라가 있고 첫 번째 발가락에도 발적이 있으면서 그때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발가락에도 같이 부어 있고 발적이 있고 상당히 통증이 심하셨고요. 그다음에 왼쪽 발가락에도 이렇게 엄지발가락 이쪽 부위가 통증이 심하면서 주위로 이렇게 붉게 되는 관절의 염증이 같이 있었고 발가락뿐만 아니라 이제 왼쪽 무릎에도 이런 식으로 부종이 같이 와 있었고요. 요산이 왔다 갔다 하면서 4번 정도 발작이 와서 이제 치료를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통풍 덩어리가 이미 관절에 침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요산 강화제라고 하는 약을 꾸준하게 복용을 하면서 이제 재발을 방지를 하고 지금 관절에 침착이 돼 있는 요산 덩어리들도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통풍은 통증이 사라져도 요산 결정체가 다른 장기에 침착될 수 있고 통풍 발작을 반복해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오기 전에는 발등이 붓고 이게 팔꿈치도 아프고 또 너들은 뭐 다리 여기도 아프고 사람 아파가지고 어깨까지 올라오면 이제 머리까지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되나 혼자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아픈 거는 별로 없는데 혹시나 재발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지금 약을 처방에 따라서 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통풍이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약을 먹고 관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통풍 치료의 핵심은 통풍 발작 발생 후 최대한 빠르게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급성 통풍을 조절한 후에는 치료를 중단할지 아니면 요산을 떨어뜨리는 약제를 사용할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주로 1년에 2회 이상 재발이 발생하거나 관절에 요산 결정체가 침착이 되었을 때 만성 콩팥병이나 요산이 9 이상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재발이나 통풍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식이 조절과 함께 요산을 떨어뜨리는 요산 강화제를 사용해 요산을 4에서 6 사이로 조절해야 합니다. 가끔 전형적인 통풍 발작 소견을 보이는 환자가 혈액 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정상이라 통풍이 아닌 줄 알았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산 수치가 통풍 발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요산 수치만으로 통풍을 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통풍 발작 시 일시적으로 콩팥으로 혈액이 많이 가게 되어 소변으로 요산이 많이 배출되어 요산 수치가 낮게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산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전형적인 통풍 증상을 보이면 통풍을 의심하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통풍은 일반적으로 90% 정도가 엄지발가락에서 첫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요산 결정체가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 침착을 잘 하는데 엄지발가락이 우리 몸에서 체온이 가장 낮고 하중을 제일 많이 받아 손상받기 쉬운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풍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발목, 무릎, 팔꿈치, 손가락 등 모든 관절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동시에 여러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풍은 맥주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술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알코올 성분 자체가 요산 생성을 자극하고 요산 배출을 억제시키기 때문입니다. 간혹 환자들 중 회식 자리에서 술 대신 탄산음료를 마신다고 하는데 탄산음료에는 액상 과당이 많이 함유돼 있어 술만큼 통풍에 좋지 않습니다. 첫째, 통풍은 관절뿐만 아니라 전신을 침범할 수 있는 대사성 질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꾸준한 건강 습관이 중요한데요. 하루에 10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 요산 배출에 도움이 되고 엽산과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는 요산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단, 신장 질환이 있으면 과도한 수분 섭취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통풍 위험을 낮추기 위한 식단을 유지합니다. 퓨린 함량이 많은 내장 부위, 기름기가 많은 붉은 고기류, 갑각류나 조개류, 정어리 등은 섭취를 피하고 퓨린 함량이 적은 유제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과당 함량이 많은 제품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식단을 조절해도 요산은 1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양을 골고루 드시되 평소보다 양을 절반 정도 줄여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셋째, 통풍 발생 위험군은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1년에 2회 이상 통풍 발작이 있거나 통풍이 처음 발생했더라도 만성 콩팥병, 통풍 결절, 요로 결석이 있으면 증상이 없더라도 신장과 심장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요산 강화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통풍도 당뇨병, 고혈압처럼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통풍이 발생을 하면 최대한 빨리 류마티스 내과를 찾아 관리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통풍 관리를 위해서는 극단적인 제한보다 꾸준한 약물 치료, 운동과 식이 등 올바른 생활 습관을 지켜야 합니다. 전 국민의 비대면 주치, 건강 좋은 날 플러스.